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오늘로 7일째를 맞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 항쟁을 선언하며 3대 요구사항을 내건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일단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영상으로 보면 좀 안색이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는? 어제 저녁 밤 10시에 뵀는데요. 상당히 얼굴이 좀 안 좋아졌고 네. 좀 상당히 힘들어하는 현재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의사들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뭐 의사들이 직접 와서 하지는 않고요. 보좌진들이 확인해 주는 정도 있습니다.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보온병이 등장했다, 뭐 소금통이 있다, 그다음에 뭐 퇴근한다, 뭐 이런 류의 보도 내지 뭐 어떤 비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관심의 발로라고 보는데요. 사실관계는 좀 틀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온병은 단식하는 사람들이 체온 유지 및 안정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보관해 주는 보온병이었고요. 소금은 그냥 일반 소금이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먹기 위한 방식으로 보온병이었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보온병에 뭐 다른 거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뭐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퇴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농성장이 국회 본청 앞이고 당대표실이 그로부터 한 5m 뒤에 있는 당대표 사무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농성장을 지키고 밤 10시 이후에는 바로 5m 뒤에 있는 당대표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 위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고 그거는 국회 직원들이나 경호원 그리고 국회를 경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단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이게 건강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YS나 당사에서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방식으로 단식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단식 투쟁이라고 해서 실제로 단식하면서도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마 2배로 더 힘든 단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조절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원적인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꼭 단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아마 이제 근원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제1다수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가 아마 정치사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수 야당의 대표가 소수 야당이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다수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국힘 여당 정부의 행태가 여야 간의 타협과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 속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어떤 대화나 협상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전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이제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 대통령실에서 뭐 이제 정무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 되든 아니면 수석이 되든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일단 위로하고 뭔가 뭐 단식 해제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어떤 반응도 없고요. 찾아온 적도 없고 전화 걸어온 적도 연락도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주 여야 간의 대결이 극심했었던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황교안 대표가 관련한 정치 사안을 가지고 단식을 했을 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찾아뵙고 또 비서실장도 찾아갔고 여당 대표도 찾아갔고 국무총리도 찾아가서 조금 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제스처라도 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경직되고 이 국민과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성이라든지 여당으로서의 책무가 거의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은 9월 구속영장 청구 모면 병원 입원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이제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검사의 시각에서 아마 보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듯이 그동안 1년 4개월간의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민주주의 파괴, 지금 언론 탄압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파괴에 대해서 사과하라. 두 번째는 민생 문제에 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통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자. 네. 그리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국정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송 참사, 네. 이태원 참사, 고속도로 게이트 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하자.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식 들어갈 때 장경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단식의 해제 조건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거 없다고 답변을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바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구사항이고 해제 조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인 정부고 상식적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저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한 그 오류나 잘못에 대해서 저는 사과할 수 있다. 그리고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 14분이 돌아가신 오송 참사, 그리고 각종 고속도로 게이트나 잼버리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또 진솔하게 사과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쇄신하겠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하게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국정을 쇄신하라, 개각을 하라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인 요구 아닙니까? 저는 개각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벌어졌던 참사에 관한 책임자들에 대한 개편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콕콕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는 측에서 우리가 무슨 그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잼버리에 관한 책임이 있었던 여가부, 그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국토부, 그리고 최상병 사건을 가지고 국기문란을 만들었던 국방부 등 명확하게 책임 있는 부처들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어느 부처를 직접 지목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소한 3개의 부처의 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특검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은 이미 내놨고 최소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면서 단식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런 1특검 4국조 내에서는 사실은 4가지 다 진행하는 게 맞는데요. 그거는 여야 간의 협상과 그다음에 국회의장의 결단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있고요. 대통령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은 국정쇄신과 내각 개편의 총괄적인 내용 안에 녹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지층 말고 지지층 너머로까지도 동의를 끌어내고 있다고 지금 자평을 하십니까? 현재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단식 자체가 민주당의 지지도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결집 플러스 확장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단식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확장해 나가고 국민과 같이 해나가겠다.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그 행태가 민주주의 파괴, 민생 외면
그다음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에 관해서 공감해 나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좀 바꾸자. 이런 사람들의 공감이 필요를 좀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단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단식을 한다면 개인적 결연함을 보이고 그러니까 개인적 처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그것을 정치적 에너지 삼아서 특정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기적 사건으로 이제 단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단식을 하는 게 이른바 논리적 순미일관성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평하신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단식을 통해서 왜 이재명 다수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가? 단식의 이유는 무엇인가? 단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그럼 언제 끝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단식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근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여론은 매우 냉수적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이상민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시각은 그래도 야당 대표가 국민의 아픈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한다. 무력한 야당, 다수 야당이면서도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통해서 국민적인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같이 나선다라는 의견도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질의라든지 했는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저는 그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적정하지 않다. 비가 올 때 같이 우산을 맞고 우산을 같이 쓰고 우산이 없을 때 비를 같이 맞아주면서 국민과 반보씩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지. 너 왜 우산 없이 비 맞고 걷고 있니? 우산을 쓰면서 투쟁하자. 이건 좋은 권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 혹시 농성장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요. 전국 시도당에 총동원령 내렸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대표의 단식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당원과 국민과 같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일 저녁은 아니고 일주일에 3, 4차례씩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거고 예. 그 참여를 안내하면서 좀 순서를 정해서 같이 하자.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오더 때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는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질서 있게 진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려면 누군가 순서는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서울이나 경기는 자주 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네. 멀리 있는 지방은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들려서 하자 네.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임위별로 본회의 출석 당번을 세웠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건 뭡니까? 뭐냐면 의원들이 이제 지지 단식을 하거나 같이 단식에 공감하면서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손들고 가는 방식보다는 네. 당의 대표이고 단식의 그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취지 차원에서 지금 대정부 질의도 하고 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해서 대부분 다 국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순서대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하고 자율적으로 상임위별로 판단해서 참여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같이 단식에 참여합니다. 아, 그런 거요? 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 파장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타파에서 네. 보도가 됐던 정부 여당이 지금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주장까지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 나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까지 개입했다. 뭐 이런 비슷한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 정부의 예.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아 잠깐만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파문 자체가 지금 검찰에서 조작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작이 아니라 저는 선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동이다. 왜냐하면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예. 여당이 반대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금 상정돼서 연말에 지금 의결 예정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장동의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대출로부터 출발해서 그 돈이 대장동의 땅 작업에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김만배 일당의 대장동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그 속에 연루됐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 그래서 구속이 됐고 곽상도 전 검사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돼 있고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들이 검찰 주요 요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윤석열 그 당시의 검사와 김만배와 박영수와 곽상도 간의 검찰 부패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확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선동인지 아닌지도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주장의 출발점은 이거잖아요.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는 상관이 없다. 왜 엮느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김남배 씨의 이른바 조작 인터뷰 때문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지금 부안했던 거 아니냐. 이 주장인 거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예. 박영수 특검과 김만배가 개입해서 변호사를 대주면서 문제가 파생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직접 윤석열 검사가 수사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와 김만배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위해서 제가 보기엔 대장동 특검에 같이 넣어서 신속하게 수사하면 지금 그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그러니까 문제는 지엽적이고 그건 전혀 지엽적인 문제다. 지엽적이고 당시 윤석열 검사가 개입을 했다. 이건 팩트다 지금 이 주장이시죠. 저는 제가 윤석열 검사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대장동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듯이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아버지의 서다문고 연희동 집을 콕 집어서 사줬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이냐. 네. 그러면 거기에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만배 간의 법적 카르텔에 문제는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서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확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김만배 그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가 주장했던 것에 이거는 지금 거짓이라고 단정할 게 아니라 검증할 사안이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신앙림 노조위원장은 20년 전인 2003년에 언론노련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공모했다. 이런 주장조차 네. 제가 보기에 너무 침소봉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